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만나야 하나를 고민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니까 너무 가까이 두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예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유형의 사람은 그냥 평생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사람. 의미 있는 만남인지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와 헤어져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다면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반대로 울적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잘못된 만남으로 이런 만남은 인생을 소모하고 있다는 찝찝함을 남기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당부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바에는 친구를 잃는 쪽을 택하라는 조언입니다.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친구는 새로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짧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때 만남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야 최고라고 느껴져 그렇지 않은 만남은 자연스럽게 줄이게 됩니다. 소중한 친구를 찾지 굳이 친구를 많이 두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느낌은 멀리할 사람인지 아는 방법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느낌이 싸하거나 거북하다면 일단 만남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을 굳이 만나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서 그 징후를 내 무의식이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위험을 몰고 올지도 모릅니다. 만날수록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기가 빠진다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의상 만나야 하나요? 친구니까 당연히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나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인가요? 느낌은 찜찜한데 억지로 만나고 나면 역시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멀리하면 됩니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거리를 두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다거나 일정이 자주 변동이 되어서 약속을 확실히 잡을 수 없다는 말로 약속을 잡지 않으면 됩니다. 한두 번 거절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찜찜한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약속을 잡고 다음엔 또 어떻게 만나지 하며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번호를 뜨지 않게 하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찜찜한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되면 전화기를 바꾸다가 연락처를 모두 날려버렸다고 하면 됩니다. 이때 절대 구구절절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내 마음도 부담스럽고 상대방에게도 들키게 됩니다. 가볍고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길게 설명하는 태도는 제 발이 저린 행동입니다. 이런 태도에 상대방은 다 알아채게 됩니다. 두 번째, 경쟁심이 지나쳐 반드시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친구는 자신이 잘 되면 당연시하고 상대가 잘 되면 질시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살아가는데 도움은커녕 방해만 될 뿐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라기보다 그냥 아는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친구란 인생이라는 먼 길을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동행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면 자기만 잘난 사람, 자기가 친구 중엔 제일 잘 나가야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차를 바꾸고 새로 이사했다는 말을 빌미로 은근히 자랑합니다. 자랑이야 할 수 있지만 너는 쉽게 살 수 없는 차야. 너 이런 차 타봤어? 라는 말처럼 상대 감정 상하게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어리거나 상대를 만만하게 볼 때 열등감이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친구로서는 과히 좋은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난 줘도 안 탄다. 그까짓 거라며 폄하합니다. 착각돼서 너무 차이가 날 때는 자기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말로 끝까지 이기려 듭니다. 이럴 땐 이기려고만 드는 친구가 안쓰럽습니다. 승부욕은 강함의 상징, 프로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승부욕이나 경쟁심이 발동해 이기려고만 하면 관계 자체가 깨지게 됩니다. 상대를 눌러야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이 남아 있을 리 없습니다. 세 번째,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이기적이고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해를 끼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상대방이 선의를 베풀 것을 알기에 그 점을 이용할 별의별 궁리를 다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차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징후는 생활 속 작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냅니다.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친구끼리 손해볼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이는 친구에게만 해당하는 말일 뿐 자신에게는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피해주는 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받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거나 이익으로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빌린 돈도 자기 이익, 늦게 갚을수록 이익이란 생각에 의도적으로 안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빚 갚으라는 사람을 자기에게 들어온 이익을 뺏어가는 사람처럼 대해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진지한 원조와 막대한 희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제일 좋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기회는 방금 닥친 불행을 거세게 알리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불똥이 튀는지에 집중합니다. 목소리가 다른 사람처럼 바뀌거나 조금 전까지 잘 만나왔으면서 유난히 바쁘다며 만남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친구와 관계되는 것을 하나둘씩 닫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동안의 관계는 그냥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네 번째, 은혜와 의리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 은혜와 의리를 쉽게 저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전형적인 소인배의 형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더라도 그 일을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남이 준 도움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 써먹는 수법이 바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입니다. 섬뜩하네요. 이런 사람과 친구를 맺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양육강식 세상에서 이런 태도가 살아남는 지혜라는 논리로 무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에게서 돈 갚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돈을 잘 벌어도 미리 공색하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되레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 갚으라는 말을 하면 자기가 자존심에 상처받은 듯 기분 나빠합니다. 상대방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험하게 대해 상대가 빌려준 걸 스스로 포기하도록 마음먹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린 걸 갚는 태도에서 상대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은 상대 마음을 심하게 긁어놓습니다. 또한 자주 미루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